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식에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한 해 중에 12월 달에는 그렇게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리플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 행사가 스웰인데, 스웰이 11월 달에 열리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열리는 것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과의 어떤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마무리를 하는 행사로서 이제 서로 즐거운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어떤 중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12월 달에는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계시고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외는 있었죠, 예외. 오늘이 12월 12일이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오늘 딱 2년이 됐습니다. SEC가 소송을 건지. 그래서 2년 전에 SEC가 소송을 걸고 그때는 좀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방송을 제가 12월 달에 자주 했지만 그 전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는 그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12월 달에는 리플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천천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식이 있지 않는 한은 제 방송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 관련된 소식이보다는 전체적인 장세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저의 생각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암호화폐 장세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2022년 한 해까지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장세로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한 해도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아마 그대로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어떤 초반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 거래량이 2년 내 최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뉴스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이 4년 내에 최저가 됐다. 그래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긴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최저인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장투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넣기보다는, 아무래도 거래소가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소에 넣기보다는 하드월렛으로 넣어놓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4년 내 최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FTX 사건도 있고 여러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디파이 토탈 밸류 락도 41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한 달 새 140억 원이 증발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토탈 밸류 락도 점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FTX 사건도 있었고 또 위믹스 사건도 크게 일어났고 요번 연도에 많이 일어났죠. 루나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슈들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에서는 로이터가 미국 검찰에서 바이낸스 그다음에 CJ 등 경영진을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바이낸스 측에서도 로이터의 잘못된 기사로 우리 컴플라이언스 팀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명을 한 것이 2021년 보안 및 조사팀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2021년 11월부터 4.7만 건 법 집행 요청에 응답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70여 차례 이상 워크숍을 가졌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포워드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좌우장평이 이렇게 트윗을 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요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바이낸스는요 이미 미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낸스를 활용할 수가 없고, 바이낸스 US를 활용하게끔 규제를 잘 따르면서 이제 거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바이낸스 US를 활용을 하고 바이낸스 자체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 검찰에서 굳이 바이낸스를 이렇게 경영진을 기소하고 고려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이유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낸스 US만 이제 미국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요 바이낸스의 기사 요거를 좀 믿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전 세계의 암호화폐 뭐 입장을 위해서 뭔가 뭐 특수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런 악재들을 통해서 조금 힘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아마 2023년쯤에서는 2023년 상반기쯤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보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도 올해 법 집행기간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작년에 비해 66%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 법과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집행기관에서 코인베이스에게 데이터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코인베이스는 요거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미국 기관이 43%. 그래서 이렇게 뒤를 이었기 때문에 뭐 법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요 CBDC 관련된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꼭 나라별로 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2024년, 뭐 빠른 국가는 2023년, 뭐 늦은 국가는 2025년에 CBDC를 출간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건데 CBDC가 나오기 전까지 규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 CBDC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안한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어떤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소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장세를 확인해 보시면서 안전한 투자,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요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왔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이 되고 이렇게 버텨주고 여기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보여진다면은 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뭐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안 좋은 장세로 계속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조금 더 또 희망찬 한 해로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XRP 관련해서도 뭐 내년에는 소송도 잘 마무리되어지고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고요. 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뭐 사랑하는 여러 이웃들 같이 함께 따뜻한 그런 연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